안녕하세요. 미소하우스 감마미입니다. 감성 마케터 미란씨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 채널 미소하우스에 농막 이동식 주택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농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 농막이랑 이동식 주택을 촬영하면서 농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농막을 설치하고 싶은데 농막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농막은 신고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농막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자, 준비, 시작! 두 번 일 안 하고 비용 절약하는 농막 설치 순서 정리합니다. 농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막이 설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뭐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시나요? 농막 설치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미소하우스 감마미의 두 번 일 안 하는 비용 절약되는 농막 설치 순서 시작합니다. 토지부터 알아보지 말고 지자체 건축가나 설계사무소에 문의하고 선택하세요. 많은 지자체에서 농막은 농업용 창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 신고부터 정화조 설치, 전기 설치, 수도 설치 등 농막 설치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구입하실 때는 농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개인 땅인지 나라 땅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농막이란 지난 장에서 말씀드렸죠. 농막이란 농지법에 따르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일시 휴식을 취하는 주거 목적이 아닌 2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순서. 농막을 구매하기 전에 농막 신고입니다. 농막 신고 준비 서류 1. 가설 건축물 축저 신고서 2. 농막 평면도 3.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4. 신분증 사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농지 원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농막 설치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각 지자체의 건축민원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농막은 존치 기간이 있으며 3년마다 연장을 하니까 농막 존치 기간에 3년 뒤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3년 1월 30일이라고 하면 3년 뒤인 2026년 1월 30일로 적어야 되겠죠? 다음은 평면도입니다. 농막 평면도는 농막을 구입하신 업체에 요청하시면 제공해 줍니다. 농막의 크기, 화장실 크기, 출입문 위치와 창문을 그려주면 됩니다. 평면도입니다. 농막 평면도는 농막을 구입하신 업체에 요청하시면 제공해 줍니다. 농막의 크기, 화장실 크기, 출입문 위치와 창문을 그려주면 됩니다.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입니다. 농지에 농막을 놓을 위치를 지도에 그리는 건데요. 이건 역시 손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인터넷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 농막을 설치할 지역을 검색해서 지도 위의 지도를 인쇄하셔서 그 위에 농막 놓을 위치와 출입문을 그리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농막 신고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신고를 해보도록 할까요? 농막 신고는 인터넷 세움터와 시, 군, 구청에
건축민원과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경우 세움터를 검색합니다. 세움터에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오른쪽 맨 끝에 가설물 건축 축조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를 누르고 농막을 설치할 지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난감할 경우가 있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인터넷 인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다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경우는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시겠죠. 인터넷으로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시, 군, 구청으로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셨다면 일주일 정도 내에 신고 필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제 농막을 구입할 차례입니다. 농막을 먼저 구입하실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미리 문의하고 구입해야 해요. 대부분 농막을 놓아야지 하면서 뭘 살까 하고 농막부터 구매하고 신고를 하려고 보면 구입해둔 농막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재구매를 한다거나 수리를 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지자체에 시, 군, 구청, 건축민원과에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꼭이요. 이렇게 농막을 구입했다고 하면 농막 제작의 경우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동안에 토목공사를 하거나 수도, 정화조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루에 할 수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모델을 구매하신다면 좀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죠? 농막 설치를 하는데 토목 공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작업을 끝낼 수 있다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다 끝낼 수 없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수도 공사를 정화조 공사보다 먼저 할 것을 추천합니다. 수도 공사는 가설 건축물 신고서를 가지고 지자체 수도과에서 신청합니다. 만약에 마을까지 수도가 들어왔다면 농막 시공하는 부분까지 인입공사를 해야 하고 마을까지 수도가 안 들어와 있는 경우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하수는 지하수 작업하는 곳에서 신청과 수질 검사까지 진행해 줍니다. 지하수 공사할 때 지하수 공사 작업은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누며 대략 비용은 소공 약 160만 원부터 대공은 1000만 원 이상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화조 차례네요. 정화조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고 또 어떤 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지역은 농막용 임시정화조가 아닌 정식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정화조의 크기만큼 주택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등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정화조 설치 전에 지자체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는 정화조 전문 시공업체에 맡기면 되고 정화조 설치할 때 농막에 싱크대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비까지 같이 견적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수 하수가 빠질 수 있는 약도를 그려 넣어야 하고 공용도로 맨홀에 연결해야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비용은 대략 150에서 4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정화조 역시 상황에 따라 업체별로 비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전기 설치가 남았어요. 전기는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신주가 멀거나 하면 추가 비용이 드는데 만약 두 가구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라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무료로 전신주를 설치해 줍니다. 남의 마당으로 전선이 지나가거나 한다면 민원의 요인이 되어서 전신주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민원 발생할 요소는 미리미리 조심해야겠죠. 전기 설치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해야 하며 농막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설치 기사님과 일정을 맞춰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의 전기 설치 비용은 약 60에서 100만 원 정도이고 농막을 설치하려는 장소에서 200m까지는 기본입니다. 200m가 넘는 경우에는 1m 추가될 때마다 4, 5만 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행복한 전원 생활을 위해서 길고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농막 설치 과정과 순서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 농막 설치 시 주의사항 하나 더. 도로 폭이 좁거나 급커브길이 있으면 설치하기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농막을 구매하기 이전에 설치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소하우스 간마미 오늘의 영상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